오늘은 한 분의 누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 최민희 전 의원 계속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지난 17대 19대 부산 연제구에서 국회의원 지내신 바 있는 김희정 전 의원이 오늘 특별히 도와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곧바로 토론에 들어갑니다. 네. 어제 오늘 지금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 진행되고 있어요. 내일이 이제 바른미래당까지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어제가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이 나경원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는 김희정 전 의원이 한번 평가해 보시죠. 저는 일단 일하는 국회를 네. 만들자고 제안해 주신 거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응답이 없었다면서요. 그거는 우리 대표 연설은 또 새로운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응답할 필요는 없고 향후에 만나서 국회법 전체를 개정을 하면 그때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하는 국회 굉장히 좋은 제안이긴 한데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서 그러냐. 지금도 국회 법을 보면요.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회가 개회될 동안에 매번 2회씩 꼭 열어야 된다. 이렇게 명문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 지킨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예.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긴 한데 매달 1일 날 열자고 이렇게 그냥 법문에 넣는 걸로만 과연 지킬까. 국회법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뭐 언급하실래요?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예. 상시국회 얘기는 늘 나왔던 맨날 얘기예요. 나오죠. 그리고 저는 좀 처벌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19대 때 법안도 발의했어요. 처벌 규정? 네, 예를 들면 본회의에 몇 프로 안 나오면 뭐 이런 처벌을 한다. 어떤 처벌이요? 그때 저는 세비 삭감? 세비 삭감이 아니라 뭐 공천에 우리 내부에선 공천에 반영하는 거 그리고 법적으로는 처벌 규정을 둔다 시행령에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의무조항으로. 근데 개정 안 되죠 그 법. 물론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불참 많이 하면 처벌합시다. 네. 국민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데 꼼수 쓰는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요? 출석률하고 실제 의석 비어있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출석 도장만 찍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왜냐하면 1분만 앉아 있어도 출석이에요. 만약에 그날 국회 본회의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열렸다. 그런데 정말로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앉아있는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분도 그냥 하루 출석이고요. 네. 네, 와서 그냥 의자에 띵, 나 출석 이러고 가시는 분도 하루 출석이에요. 요즘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치로 그냥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신독재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이건 최민희 전 의원이 우선 논평해 보시죠. 예, 우선 국회가 열리면 국회는 야당의 마당이고 야당 원내대표가 사실 국회에서 제일 센 자리입니다. 마이크도 제일 세고 그렇죠. 주목도 받고 그래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세게 하신 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개념과 현실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신독재 현상이라는 거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영국에 뭐 4가지 단계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거는 그냥 뭐랄까요? 좀 부풀려진 언어?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기사에 한국은 등장 안 한다면서요? 거기에 등장한 나라들은 러시아, 터키, 필리핀, 러시아, 터키, 필리핀 폴란드, 헝가리 뭐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랑 비교할 만한 나라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만 빌려와서 세게 말씀한 정도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섭섭했을 수 있으나 네. 애초에 패스트트랙을 초래한 건 사실은 자유한국당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논의를 안 하셨으니까 논의하기로 해놓고 그래서 조금 현실과는 안 맞는 규정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사실 이인영 대표가 엄청 양보해가지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 한 자리를 얻어오리라고 상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인영 대표가 한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양보하겠다 하면서 이제 상임위 등원이 합의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한껏 고무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이면에는 이인영 대표의 눈물이 있다는 점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정 전 의원 코멘트 하시겠어요? 네, 먼저 신독재 개념에 대해서 지금이 뭐 신독재다 아니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위험성과 경향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에서 말한 신독재 4단계라는 게 그러니까 과거실의 그런 뭐 일당 독재나 법을 어기는 독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도적 절차에 따르지만 궁극적으로 독재를 하는 경향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1단계는 위기 시에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집권하는 단계. 그리고 2단계는 적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분노 여론을 자극하는 거. 세 번째가 언론이나 사법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이 선거제를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에 빗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지자들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집권하실 때 위기 시에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집권하신 건 맞죠.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적폐청산을 이제 국정과제 1호로 내세웠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권력기관 장악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되지 않아도 이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 이런 데 임명을 할 때 약간 코드 인사를 하는 이런 부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패스트 트랙이 바로 선거제를 바꾸는 건데 룰을 야당과 합의 없이 선거제를 어느 한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이런 경향성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문제 제기하는 자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카리스마로 집권했다고 말하면 국민들이 다 안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어머 문재인 대통령 섭섭할 소리 하세요. 아닙니다. 왜? 카리스마 있으세요?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카리스마 없다는 비판을 대선 중에 너무나 많이 받았고 그거보다는 진정성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좀 카리스마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 대통령 중에도. 그리고 카리스마는 중립적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코드 인사? 뭐 그거는 뭐 늘 해왔고 그다음에 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법을 바꾼다예요. 네. 선거법을 바꾼다라는 걸 거기에 적용시키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맞는 건 지지자들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예, 그 말은 정답 같습니다. 자, 뭐 어제 오늘 원내대표 연설은 그 정도 평가하고 오늘의 진짜 핵심 이 토론의 주제는 이른바 삼척 그 목선 귀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가 어제 있었고요. 우선 그 정부 스스로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래서 국정조사가 정말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김희정 전 의원부터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일단 다 해소가 됐으면 국정조사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과에 따라서 개선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요? 그러니까 연기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어떤 냄새인지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연기도 피우고 냄새도 피우는데 그게 뭔지, 뭐를 굽고 있는 건지, 뭐를 태우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그렇게 경계에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런데 경계에 실패한 거를 이렇게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의도로 왜곡했느냐.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발표한 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려고 한 거고 세 번째는 평소와는 달리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고 그리고 왜 누구는 돌아가고 누구는 남고 그리고 몇 가지 의문점 있잖아요. 왜 칼주름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증이 있는데 밝혀지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제의 발표가 더 많은 미스테리와 더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왕에 국회도 열리니까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이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우선 저는 이 사안은 여야의 사안이 아니다. 여당 의원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직도 의혹으로 남아있는 게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해경이 최초에 보고한 거와 해군이 발표한 내용이 다른 부분. 이게 왜 바뀌었는지를 파는 거고 다른 하나는 통일부에서 배를 파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배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 두 개가 지금 핵심 미스테리인 듯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를 찾는 거잖아요. 국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4명이 왔는데 2명 돌려보낸 건 2명이 돌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인데 왜 빨리 돌려보냈냐. 이건 2015년에도 하루 만에 돌려보냈습니다. 의사를 물어서. 그거는 아마도 쟁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계 실패는 인정해서 해군 8군단? 이 부분은 제가 참 군대를 몰라서 8군단 보직 해임. 예, 보직 해임을 군단장 했는데 보직 해임. 과연 경계 실패가 그 정도로 책임 묻고 끝날 일인지도 국회가 따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사안으로 봤을 때는 해경에서 해군으로 간 보고가 왜 바뀌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배의 파기 여부, 그다음에 파기 안 했는데 파기했다고 발표한 부분이 이게 통일부가 왜 그랬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먼저 국방위에서 따질 필요가 있는데 국방위 차원에서 네, 그다음에 근데도 해소가 안 되면 당연히 국정조사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야당의 전략이 좀 이상한 건 국정조사는 한다 만다 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다른 더 큰 일이 터지면 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국방위를 열어서 아까 말한 좀 이상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파서 거기서 문제를 드러내면 근데 국방위 왜 안 하느냐? 네. 그러고 나서 국정조사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정조사는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국정조사를 하냐 마냐로 싸우는 것이 여당의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야당은 우리 여당 여당의. 여당이 오히려 시간 끌기용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전략은 오히려 국방위 빨리 국방위도 요구해라. 열고 정보위도 열고 그다음에 운영위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저는 더 속 시원한 방법 같아요. 거의 코치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진실을 밝히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네요. 그런데 뭐냐면 해경이 해군과 다른 부분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보고가 청와대 안보실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첫 브리핑할 때 청와대 행정관이 나와서 그 브리핑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군 내부에서 해경이냐 해군이냐 육군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계속 군대에서도 더 윗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어쨌든 뭐가 잘못됐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왜 경고하셨는지를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개인적으로도 누구하고 이렇게 좀 다툼이 있을 때 야, 나 미안해. 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과가 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미안한지를 얘기해주면 내가 더 너의 사과가 더 진정성이 있을 것 같아.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니까. 미안하다는데 왜 시비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싸움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지금 발표를 한 게 그냥 우리 잘못했다니까. 이것만 하는 거지.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게 마치 그냥 나 미안해 됐냐 뭐 이런 느낌이라서 좀 국민들이 더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아니라 야당이 못 받아들이시는 일반 국민들도 못 받아들이세요. 아니 근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제 말씀은 왜 국방부는 그러면 경계태세 실패는 인정하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냐. 이거는 국방부에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국방위를 열어서 따지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왜 국방위를 거부하면서 국정조사만 주장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지 결과적으로. 저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왜냐하면 그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할 때 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4명이 넘어왔을 때 그런 보도가 나가선 안 됐다. 이 수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맞아요. 만일 그들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돼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 중간에 일종의 사고가 생긴 것이다. 뭐 이거를 무슨 그런 인식을 청와대가 갖고 있는 장면이 수석님의 입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삼척항 인근이니 이렇게 트위스트 된 게 아니냐. 이게 귀순인지 그냥 떠내려온 건지가 장소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런 인식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브리핑장에 청와대 관계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브리핑 룸에 있는 기자들에게 청와대와 합동 브리핑하는 거라고 밝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해주려고 나온 게 아니라 뭐 좀 지켜보거나 감시하려고 좋게는 동양 파악, 나쁘게 얘기하면 감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뭔가 질타를 하셨으니
이게 그냥 국방위 차원에서 군안에서 끝날 부분은 아니다. 더 큰 밝혀지지 않고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게 국방위 한다고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위만 열면 오히려 여당에서 뭐 이거 열었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방위에서는 그런 분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도 요구하시고. 청와대 등등이 워낙 깊이 연루되어 있으니 국방위를 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신다. 그런 그렇죠. 거죠? 충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께서 네, 최민희 전 브리핑하실 때도 너무 왜 종이에 써온 거 그냥 읽고 가셨지 뭐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발표하는 장면을 뭐 그 감시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가서 상황을 보는 게 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도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와 있다고 오늘 브리핑은 어느 부서에서 누구도 와 있다 이렇게 밝히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어느 선까지 밝히고 뭐 이런 문제는 있고 그다음에 네. 임도환 수석의 경우 예를 들면 대개 북한 관련 동향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엠바고도 걸고 어느 수준까지 오프 더 레코드로 기자들에게 밝히고 이건 그런 관행 안에 들어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대응인데 그게 정 문제가 되면 운영의 소집을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국정조사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그러니까 또 작년에 조국 수석 짱 날까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되죠. 국방위 운영이 뭐 등등등 하면 될 텐데 왜 국정조사만 요구하느냐. 이건 국정조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 두 분의 목소리 그렇게 좀 정리하고 네. 지금 이제 경찰의 소환 대상이 된 의원 가운데 경찰의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 그냥 이거는 이채익 의원님께서 이후에도 계속 난 앞으로도 계속 경찰청장하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수사를 받는데 내 수사 상황을 내 친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국회의원들의 특권 의식의 발로이며 수사 외압 확실하고요. 더 코미디는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수사 외압으로 느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느꼈다라고 했다는 걸 또 이 간사님이 말씀하신 네.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의원은 또 이 의원님이신데요. 수사 조사하는 담당자의 인적 사항을 내놔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부적절하죠. 그래서 부적절한 건 그냥 부적절하다 인정하고 끝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김미정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매사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소감 부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행동들인데요. 뭐냐면 사실 앞서 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언급을 하자면 제 서영교 의원님이 법원행정처에 자기 지인들 재판 과정 한번 물어본 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손혜원 의원도 자기 부친의 그런 그 훈장 받는 거 하면서 상임위 그러니까 그 산하기관이 보훈처에 이렇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것들이 본인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거를 행정부처 불러서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좀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만 이건 좀 잘못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어제도 사실 우리 정우택 의원 출연했었는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자료 제출 요구하면 경찰청이 절대 자료 안 줍니다. 저희는 그 자료 제출 협조 못합니다라는 답이 왔다. 그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익이 없는 행동이다. 실익도 없는데 왜 논란만 자초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이채익 의원은 계속 할 모양이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계속 경찰청장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앞선 제가 사례를 다 언급을 드렸었는데 예. 국회의원들 다 같이 한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조심해야 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 네. 경찰은 이제 2차 소환하겠다 그러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이 부분도 굳이 이번에 제일 먼저 온 게 이제 최이배 의원님 그 감금건이지만 사실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지난번 패스트 트랙 때 이렇게 몸싸움에 연루되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08명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잣대에서 같이 보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 108명이면 전체 의석의 3분의 1이 넘는데 경중을 가려서 가려야죠. 법과 원칙에 따라. 답은 맞네요. 사실 국회에서 자정 능력이 있으면 제일 좋았죠. 여기까지 국회의원회 합시다. 같은 거. 최민희 전 의원, 김희정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